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네, 국힘 후보 인쇄물을 뿌린 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또 창원이에요? 네, 창원입니다.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특정 정당 후보의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구 국민의힘 산청군 의원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혹 헷갈리지 말고 2번 찍으세요. 그러고 샘플을 찍어가지고 아유, 모형을 돌린 거야. 한테 다 보르시라고 돌린 거예요. 몇 번을 날라가도 진지게 날라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진짜 웃기는 거고요.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영국 의원은 명 안 묻었을까요? 창원이니까 묻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남은 맞죠. 네, 경남이면 맞죠. 창원입니다. 경북은 아니라고 산청.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분 역시도 이것 때문에 달아난 게 아니다. 명 묻은 것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룬 지지자들이 아직도 뭔가 윤석열은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에 엎드려서 8만 원짜리 기도를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콩 취재진한테 와. 이놈 중국 간첩 같은 새끼들 개 XX들하고 하면서 이분들의 폭언을 하고 취재를 못하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최악이다, 이 홍콩 봉황TV 취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임 기자가 박근혜 탄핵 때도 취재를 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기자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중국어로 이제 홍콩이니까 중국어로 리포팅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홍콩 기자가 홍콩은 중국이 아닙니다. 저는 홍콩이에요. 저희는 홍콩이에요. 저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홍콩 기자고 이 사실을 알리기에 왔어요. 라고 하는데 짱깨래 짱깨. 짱깨나 비자 있어요? 네 있어요. 짱깨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택시에 이제 부랴부랴 이거 짐 싣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택시 기사까지 위협을 해요. 아니 자꾸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선거를 안 해요. 중국은 선관위도 없고 선거하는 방법을 몰라요. 중국은 그러니까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선거 후진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 근데 얘들이 이해를 그거를 못하는데. 관광비자 얻어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시위를 주도하고 해킹을 하고 선거를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니까 중국은. 아니 중국이 선거를 조작할 이유가 있어?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진짜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리고서 근데 우리 지지자들도 진짜 엉망진창이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JTBC 이상엽 기자가 그 홍콩 공항TV 기자랑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자 그 얘기는 내가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적인 판단을 할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다툼이 있다라는 걸 보도를 하는 건데 특히 어느 쪽이 편향돼서 하는 게 아닌데도 지지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JTBC 기자가 이번에는 지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유, 한남동 관제 집회도 가셨어요? 그랬더니 몇 번 갔죠? 밤 며칠 새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생입니다.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근거는요? 그랬더니 근거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정선거라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데 지금 근거는 몰라. 근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윤석열 변호인들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거는 몰라. 아니 할아버지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은요 지금
권성동이에요, 권성동. 그 윤석열이 박근혜 조진 거잖아.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죄를 만들었고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가 내라는 거야 외환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이 윤석열 잡아 넣었는데 무엇을 공헌을 했냐고. 민주당이 가서 체포를 했어. 민주당이 재판을 했어. 다 경찰이 체포하고 공수처가 법원이 영장 치고 그렇게 해갖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법이지 이게 중국 법이에요? 아휴. 그리고 당신도 모른다며. 어디서 들었다며. 그리고 유튜브에 물어봐야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해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유튜브 광신도죠. 왜요? 잡혀가면서 대통령이 유튜브 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유튜버 새끼들도 좀 창의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부정선거나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으면 각자 여러 가지 루트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파견한 고정간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관위에 오랫동안 침투시킨 화교 출신 공무원 내가 해도 시나리오가 많거든. 내가 짠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새끼들 이병국이 얘기하면 신혜식이 받아서 치고 이걸 또 지네들끼리 또 돌려갖고 치면서 누가 하나 이렇게 이슈를 꺼내갖고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다 몰아넣어 버려요. 근데 그게 제일 연구 안 한 거야. 아니 근데 피하는 거야. 얘네도 똑같잖아요. 조중동이 보도하고 국짐이 조중동이 보도했어! 이러고 얘기하고 그 국짐이 얘기해서 더 부풀려 놓으면은 조중동이 아이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러고 더 부풀리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곳도 그래서 똑같잖아. 나중에 이거 증인으로 나중에 나간다고 하면 이봉규는 신혜식한테 들었다 그러고 신혜식은 이봉규한테 들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처음 어디서 들었어? 난 정광훈이한테 들었는데? 아무튼 누가 이제 먼저 방송을 시작하는지 따봐도 아니에요. 이거 녹화예요. 실시간으로는 제가 더 늦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요. 하느님의 계신가? 김건희의 계신가? 아니면 총리 부인의 꿈이었나? 어디서 나온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집 때는 이런 거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번에 신천지 관련해서 저들이 어떻게든 윤석열을 지원했을 거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대선에서 윤석열에 몰표를 줘야 된다. 그래야 신천지를 지켜줄 수 있다. 이재명이 되면 압수수색 당해갖고 우리 다 망한다. 라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천지 교육장과 집화장, 강사, 총회 간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탈퇴자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이 이제 한 3, 4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공식적으로 14만 4천이었는데 그거 넘어선 지 오래돼갖고 그 신천지가 지금 프랑스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프랑스 르몽드가 되게 크게 다뤘어요. 신천지를 탈퇴한 두 사람의 증언을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크게 몇 주 전에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천지가 지금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중국에서도 신천지 관계 조직에 대한 일제 검거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사실은 그 시안 쪽에서 초창기 코로나 창궐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교 활동하다가 한국에 이거 끌고 들어왔다가 포항 장례식장에서 왜 또 포항이었지 그때? 포항 장례식장에서 만나가지고 대구로 끌고 올라와서 대구에서 급격하게 터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 구하려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몰려가고 막 국가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겨우겨우 막아갖고 끝낸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신천지 포항 장례식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사람들이 전국에 나가갖고 집화장들이 다 거기 왔다 갔으니까 확산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때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안에서도 그러한 의혹들을 일부 받았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해갖고 된 상황을
세게 잡아버리면 지네가 코로나 확산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애들이 중국 안에서 특히 허베이성, 허북성, 하남성 요쪽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교세를 크게 떨치면서 이 조직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들에 대한 공안들의 일제 검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신천지 사람들이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또 이거 이렇게 모여갖고 뭔 짓 하다가 잘못 엮이면요. 이거 옛날에 8.10 사태 같은 게 중국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불법 포교 이거를 안 그치면 진짜로 중국한테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찍으면 신천지야?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 그치. 도대체 이 숨어있는 신천지가 얼마나 뭐야, 많은 거야.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할 때 가장 신천지 유력 신도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저는 이준석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이준석이 이 노원에서 정치를 할 때 항상 그 신천지 버스들이, 왜냐면 노원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합숙소도 있고 그 교회도 제일 큰 게 있거든요. 신천지 교회가 2층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말하자면 신천지 계도를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준석이를 밀어주는 행태들을 쭉 봐왔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젊은 애들한테 20대한테 인기가 높다. 신천지 애들이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산하 조직들이다. 20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입교를 시켜가지고 포섭을 한 다음에 집단 생활을 시키면서 간호조무사나 이런 쪽으로 학원을 보내가지고 얘들을 대량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런 업종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포교와 선교 내지는 그와 관련된 수익 사업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장모가 하는 요양원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사업 같은 것도 아마 신천지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이 그림이 하나하나씩 밝혀질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건이만 잡혀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신천지 역시도 내란 내지는 김건희, 윤석열과 같은 그 동조했던 범죄 세력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고 보시죠.